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연일 언론 인터뷰에 등장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낙동강 하류 세력으로 지목된 영남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에 힘을 싣는 듯한 모습입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희생 얘기도 하셨어요. 당의 중진 의원들, 특히 영남 의원들 좀 결단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몇 명이고 누군지 아직 파악 안 했는데 스타들이 서울로 좀 와야죠. 아주 험지에 와서 한번 힘든 거를 한번 도와줘야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민이 정치인 때문에 희생됐어. 네. 이제는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네. TK, PK 스타는 서울에 왔으면 좋겠다. 김기현, 주호영도 스타들 아닌가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김기현, 주호영 의원이 스타는 일단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선 의원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 태화강 건너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은 금호강 건너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과연 수도권 험지에 와서 당선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영남에서 5선, 6선에 대해서 수도권 험지에 붙는다? 이거는 인요한 위원장님이 좀 이게 너무 순진하게 저는 판단한 게 아닌가? 아니면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그냥 스타라고 어차피 이게 험지에 미니까 예우를 갖추는 게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거는 불출마죠. 결국 이제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 편안하게 5선 하면서 총선 지휘는 불가능할 겁니다. 본인이 희생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험지보다는 이번에 그냥 불출마하세요. 국회의원 배치 한 번이 뭐 중요합니까? 이번에 한 번 여기 불출마 선언하고 과감하게 혁신 공천해가지고 총선 이기면 또 이게 김기현 대표에게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 이민찬 부대변인. 어쨌든 간에 지금 하태경 의원은 부산에서 나와서 서울에 험지로 가겠다. 아직 지역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중진 의원 나서면서 혹시 몇 명이 좀 뒤따를 것으로 봤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없단 말이죠. 혹시 들은 얘기 있으세요?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혁신위가 출발을 했고 혁신 내용도 봐야 하고 공관위도 꾸려지지 않았고요. 지금 총선기획단 인재영입이 공관이 총선까지 6개월이라는 스케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은 뭐 국민들께서 어떤 기대하시는 바가 실제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밀당의 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이런 험지 출마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희생을 강조해야 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스타라는 별칭을 붙여주잖아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수도권으로 가면 당신은 스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드니까 이 문제는 아직 개인 생각이다. 혁신위에서 논의하고 우리가 최고위에 제출하면 최고위에서 받아들이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논란을 피해가면서 이 험지 출마를 어젠다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는 누가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지 않습니까? 혁신위원장이 제시하는 안건에 반대라면 혁신을 반대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인요한 혁신위가 논란 속에 출범했지만 아주 차분하게 어젠다를 하나하나 끌고 가면서 전국을 끌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가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어떤 혁신위 멤버들 구성원들이 언론을 대하는 이거 자질이 제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 얼마 전에 했었던 김은경 혁신위가 실언으로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지는 걸 우리가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예. 특히 노인 폄하 발언도 그렇고요. 숙성되지 않은 어젠다를 던지면서 당내 분란을 야기했죠. 그런데 인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그런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혁신위를 가져가고 이 혁신안을 최고위에서 어떻게 수용할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시작은 좋다. 이렇게 예.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혁신위 1호 안건은 바로 이겁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가령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재원 전 최고 같은 경우도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내 대화합과 탕평을 위한 어떤 대사면 논의. 다 해당되는 겁니까? 네. 징계받은 사람? 제가 알기로는 5명 다 우리 안에서 우선 통합을 해야 돼요. 안에서. 예, 안에서 이제 거침없이 네. 우리의 서로 이견과 의견을 없애야 돼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도 예외는 아니고요.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려고 노력을 꽤 했는데 저를 잘 몰라요. 네. 저를 좀 잘 알면은 조금 더
생각하고 말할 텐데. 좀 네, 일단 저희가 3명은 준비해봤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고 현재 징계 중입니다. 장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국민 대통합도 당 통합 차원에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사면하자라는 혁신위의 1호 제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들 중 상당수는 반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지도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당원들도 이게 수용 가능한 의제인지 좀 의문입니다. 상당히 좀 어수선하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려운데 1호 안건이면 상당히 상징성도 있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징계를 당한 사람들 그 스펙트럼이 또 다 다르기도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실언 그리고 말의 실수로 인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것이고 어찌됐든 이 무게감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 당내 프로세스를 거쳐서 당원권 정지 1년이든 1년 6월이든 10개월이든 다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게 과연 통합인지 더더군다나 이 당사자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전혀 수용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최소한의 의사타진도 없이 이걸 굉장히 상징적인 1호 의제로 던졌다는 것도 이게 집권 여당이 혁신위를 띄우고서 과연 질서 있게 갈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상당히 물음표가 쳐집니다. 네, 서 변호사님. 제가 이제 그 혁신 1호 안에 대해서요. 수많은 이제 방송과 유튜브도 보고 댓글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두 분은 빼고 이준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예. 크게 그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압도적인 반응 한 7, 80% 이상이요. 정말 이게 이준석은 도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준석을 저렇게 포용하느냐. 포용한다 안 하고 이게 오히려 이준석은 오히려 이게 그 적반하장으로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이게 인요한 위원장 너무 실망했다. 나 이게 국민의힘 당원인데 나 탈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압도적인 7, 80% 여론이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은 여론이 그래 이준석은 어차피 이게 도려내야 되는데 그냥 쫓아내면 이게 명분이 이준석 대표한테 있으니 어차피 이준석은 나간다. 나갈 바에는 이게 우리가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 뿌리치고 이준석 나가면 분열의 책임이 이준석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인요한 위원장이 그 정도 고도의 청약으로 오히려 이게 분열의 책임을 이준석한테 돌리는 이런 게 차원에서 통합을 제안한 거다. 어차피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게 두 번째 많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적은 숫자가 야 인요한 위원장 잘했다. 우리 중도로 나가야 되는데 이준석 껴안아야지. 이재명도 만나야지. 5.18도 가 무릎 꿇어야지. 잘하고 있다. 이게 극소수입니다. 네. 이게 저는 보수층 자유우파의 반응이에요. 물론 이제 중도나 진보층에서는 다룰 수 있겠죠. 예. 우리 진보층에서는 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보수층에서는 결국 저는 이준석이라는 한 마리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게 오히려 정통 지지 당원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요한 위원장 심각하게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한마디로 이게 소탐대실로 오히려 이게 그 이준석 대표의 득표를 과대평가하고 기존 당원들의 반발을 과소평가하는 이런 게 우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지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되는 숙제가 국민의힘 쪽에 있긴 한데 과연 이 1호 안건이 최고위에서 어떻게 가결이 될지 월요일 날 한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